제가 저번에 예림이가 선생님 흰색 옷 입고 다니세요 그래갖고 한참 흰색 옷 입고 다니다가 애들의 정신 상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검은색 옷을 네, 무서워 보여요? 적나라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있었었냐면 원과 직선이 가장 바깥쪽에서 안 만난다, 그리고 접한다,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을 대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두 번째 기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걸 배웠었고, 두 번째로 그 상황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좀 빨리 구하고 싶을 때 세 가지 케이스로 구분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공식까지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 원 위에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접세 방식을 툭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도 역시 원 위에 접세 방식을 툭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하셨죠? 자, 오늘은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볼 겁니다. 근데 두 원의 위치 관계도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가장 멀리 있는 것에서 점점점 가까워지는 순서대로 위치 관계를 확인해 보기 시작할 건데, 다만 여기서 무엇을 좀 접목시킬 거냐면 접선의 개수를 같이 접목시켜서 우리가 좀 문제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위치 관계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자, 한 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이 말 뜻은 안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바깥쪽에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바깥쪽에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상황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부터 계속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원, 중심, n, 반짐이라고 썼죠. 그러면 당연히 현재 여기 보이시는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것이고 여기 보이는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것인데, 두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주황색 선으로 보일 거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 큰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R1이라고 하시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R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D와 R1과 R2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R1과 R2를 더한다 하더라도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D에는 미치지 못하겠지. 따라서 누가 더 깁니까? 라고 하시면 D가 더 길다까지 하시겠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따지고 싶을 때 바깥쪽에서 만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은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를 구할 것이고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한 다음에 걔네 둘 사이에 대소 비교를 했을 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더 길다면 원을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접선의 개수도 같이 좀 파악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접선도 좀 파악해 봅시다. 요즘에 거의 쓰지 않는 용어이긴 한데 접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외접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 외접선은 뭐냐면 원의 바깥쪽에서 이렇게 접하게끔 지나는 선을 우리는 외접선 이렇게 불러. 자, 그럼 너희가 보자마자 바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외접선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나 거질 수가 있을 것이고 또다시 이렇게 하나가 거질 수 있겠다까지 아시겠어? 자, 그런데 꼭 저렇게만 접하는 접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접하는 접선이 있을 수도 있겠네.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접해서 지나가는 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 우리는 녹색선 같은 것을 내접선이라고 구분하긴 하는데 굳이 요즘에는 내접선, 외접선 구분 잘 안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접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렇게 접해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다 이해하시겠니? 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접선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그러시면 접선의 개수는 4개가 나온다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되시오. 오케이. 자, 그럼 저 두 원이 조금 더 가까워져서 어떤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원과 원이 조금 더 가까워져서 바깥쪽에서 접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은 한 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상황. 자, 역시 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은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와 반지름이야. 오케이? 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중심과 여기에 있는 중심 사이 거리가 계산이 될 것인데 그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이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시고 이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하신다면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어떻다? 같다라는 게 보이시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면 바깥쪽에서 접한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그리고 조금 줄여서 뭐라고 얘기할 때도 있냐면 외접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단다. 여기까지 되시오. 자, 외접은 어떻게 따져볼 것입니까? 라고 하시면 R1과 R2의 합이,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뭐와 같아집니까? 라고 하시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와 같아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접선의 개수는 몇 개가 등장합니까? 라는 것을 세보시게 되면 이렇게 외접선이 등장한다는 거 하나 보이실 것이고 이렇게 외접선이 등장한다는 것도 역시 하나 보이시겠지. 근데 아까 전과 다르게 내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개 나오게 되냐면 하나만 등장한다까지 아시겠어? 오케이. 따라서 이때 접선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시면 접선은 3개가 됩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문제에 따라서 너희들한테 두 원이 바깥쪽에서 접하지 않습니다 혹은 접합니다 이런 말로 표현해 줄 때도 있고 때로는 두 원이 있는데 접선의 개수가 몇 개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너희들한테 얘네들이 원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표현할 때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접선의 개수까지도 이해하고 계셔야 돼. 뭐 굳이 외울 것까지 값어치는 없는데 익숙하게끔 너희가 그려낼 수 있으려면 항상 기하학은 그려보면서 생각하는 습관을 항상 들일 수 있어야 한다. 아시겠지?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어 자,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등장합니까? 라고 하시면 너희가 상상하기에 원이 지금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원이 만약에 더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시면 두 점에서 만난 상황이 나타난다 아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원과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원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날 거야. 자, 이건 뭐라고 부를 거냐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긴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얘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 그래서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부터 좀 먼저 보자. 자, 그럼 네 번째 상황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얘네들이 더 가까워져서 안쪽에서 접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원이 하나 위치하고 있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당연히 뭐라고 부릅니까? 하시면 안쪽에서 접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좀 뭐 어려운 말로 내접이라고 부를 때도 있단다. 자, 그럼 아가들아 역시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원은 항상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반지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큰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것이고 작은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치자. 오케이. 자, 그리고 아가들 이거 잘 생각해.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원 입장에서 접점이 나타나면 이 접점에서 접선에 수직으로 선을 항상 그어볼 줄 알았다고 했어. 그러면 이 접선에서 수직으로 그은 선은 원의 어디를 지난다? 중심을 지나는데 잘 봐. 이 접점은 작은 원의 접점이야? 큰 원의 접점이야? 그렇죠. 둘 다이기 때문에 두 원의 중심을 동시에 지나는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네들은 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이 일직선상으로 연결된단다. 그럼 재밌는 거 하나 볼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노란색 선의 길이가 큰 원의 반지름 R1일 것이고 자, 두 번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녹색 선의 길이가 작은 원의 반지름 R2잖아. 오케이? 그리고 이 사이에 찡겨 있는 주황색 선의 길이가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된다까지 하셨어?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R1에서 R2를 뺐더니 남는 게 D다 이하셨냐?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내접하는 상황을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R1에서 R2를 뺀 값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실 건데 다만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편의를 주고하기 위해서 큰 원이 R1이고 작은 원이 R2다라고 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절대값이 씌워져야 한다까지 하셨어?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랬어.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잠깐 좀 비교만 좀 하고 갈게.
우리가 1번, 2번 상황에서 봤었던 것은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었어. 바깥쪽에서 만나지 않는다, 바깥쪽에서 접한다. 그때는 두 원의 반지름을 뭐 했더라? 더해봤었던 거 보이시니? 오케이. R1 플러스 R2가 D와 큽니까? 혹은 뭐 D와 같습니까? 있던 거 그러는데 안쪽에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R1과 R2를 더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 빼고 있다라는 차이점이 발생한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접선의 개수 몇 개입니까? 라고 보시게 되면 접선의 개수는 한 개가 등장한다까지 하셨어. 되십니까? 자, 다섯 번째 상황을 여기 옆에다가 좀 조그맣게 그려놓게. 자, 당연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안쪽에서 뭐 하는 상황? 그렇지, 만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거야. 자,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을 것인데, 자, 우리 큰 원의 중심을 여기, 작은 원의 중심을 여기라고 합시다. 그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졌겠다, 이해하셨냐? 오케이. 자, 그리고 큰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될 것이고, 이게 R1이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게 R2겠지. 됐어. 그리고 아가들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처음에 좀 경험이 없을 때는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는데, 선생님 방금 전에 뭐라고 힌트를 좀 줬냐면,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두 원의 반지름에 뭐를 구하겠다? 차를 구하겠다, 이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 R1에서 R2를 뺀 값의 길이가 뭘 의미합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서 녹색 선의 길이 빼라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주황색 선의 길이도 남겠지만 이 부분이 더 남지. 오케이? 따라서 R1에서 R2를 뺀 것은 주황색 선의 길이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잠깐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빨간색 선의 길이가 더 남는 거야. 이해하셨니? 오케이? 자, 그때 D라고 하는 길이와 크기를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크다라는 것이 보여? R1 마이너스 R2가 더 크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왼쪽으로 향하게 된다 이해하시겠냐? 자, 왜요라고 하시면 R1 마이너스 R2는 주황색 선뿐만 아니라 빨간색 선의 길이를 추가적으로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뺀 값은 주황색과 빨간색의 결과이겠지만 얘는 주황색밖에 없잖아. 이해하셨어? 마찬가지로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알 수 없으니까 절대값 취해서 나타나겠다. 여기까지 됐니? R1에서 노란색 선의 길이에서 녹색 선의 길이를 빼게 되면 남는 게 여기 있는 주황색 선의 길이와 빨간색 선의 길이가 남는 거잖아. 즉 여기는 이 결과는 주황색과 빨간색인데 D는 뭘 의미해? 주황색만 의미하지. 오케이? D가 바로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니까.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왼쪽이 더 크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접선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그러시면 접선의 개수는 0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야. 공통 접선은 나타나지 않아. 여기까지 되셨음?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뛰어넘었던 3번을 이제 다시 할 건데 3번 상황에 대한 정의부터 좀 내려봐. 선생님 방금 전까지 뭐라고 했냐면 1번, 2번 상황은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4번, 5번은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일과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의 가장 큰 차이 구분은 두 원의 반지름을 더할 것인가와 뺄 것인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아가들아 3번 상황은 바깥쪽이야 안쪽이야? 그렇지, 양쪽 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두 원의 반지름을 더하기도 해보고 빼보기도 해본다. 그래서 얘가 좀 가장 결과식이 복잡해. 이해하셨니? 자, 역시 따지는 순서는 똑같아. 첫 번째 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두 번째 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R1일 것이고, 자,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R2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 얘가 가장 복잡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가장 많이 이용해 먹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런 노란색과 녹색 보조선은 스스로 그어볼 줄 아셔야 돼.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D가 된다까지 하셨어. 됐음둥. 오케이. 자, 그럼 아가들 생각. 너희들 눈에 지금 뭐가 보여? 그렇지, 삼각형. 그러면 요 생각을 항상 같이 해야 돼. 삼각형이 보이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이용해 봐야겠다 생각하셔야 돼.
오케이? 그러면 삼각형 결정 조건을 써보려는데 삼각형 결정 조건이란 것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다잖아. 근데 여기서 가장 긴 변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뭐 하겠다? 가정해서 케이스 구분해보겠다 이거야. 만약에 R1이 가장 길다라고 하자면 오케이? 나머지 두 변의 합은 R2 플러스 D가 될 것인데 얘네 둘 중에 얘가 더 길어야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 아시겠어? 두 번째, R2가 더 긴 상황 굳이 가정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우리는 R1과 R2 중에서 R1이 더 크다라는 상황에서 들어간 거니까 그 다음 길 수 있는 변은 D가 될 수 있겠다 이 아시겠어? 따라서 D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하니까 R1 플러스 R2보단 짧아야 되는 거야. 자, 이 식을 정리하셨더니 여기 있는 이 식을 정리하셨더니 둘 다 D라고 하는 문자가 보이시니까 D에 관해서 정리해봤더니 자, 첫 번째 D는 깁니다. 뭐보다? R1-R2보다. 자, 여기는 이 식도 정리해보셨더니 얘는 작습니다. 뭐보다? R1 플러스 R2보다. 당연한 얘기겠는데 R1보다 R2에서 R1에서 R2를 뺀다는 의미는 이런 거야. 긴 거에서 작은 거 뺀다 이런 건데 만약에 누가 더 긴지 모를 때는 절대값 씌워버리시면 그만인 거다. 이해하셨니? 자, 그럼 아가들아 너네가 이 식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여기는 이 식이 말하고 싶은 것은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바깥쪽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안쪽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말하고 있는 R1 플러스 R2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는 중심 사이 거리가 짧아야 되고 두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는 중심 사이 거리가 길어야 얘네가 두 점에서 만나는 위치가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마지막으로 접선의 개수마저 좀 파악해 보시면 얘는 접선의 개수 몇 개 나올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가 나올 거야. 그래서 접선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보시면 접선은 2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시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이라고 하는 단원을 바로 들어갈 건데요. 아니구나. 문제 풀고 가야 되는구나. 아닌데? 왜 이렇게 돼 있지? 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방식 바로 갑시다. 그 두 개의 개념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바로 문제가 들어가요. 이게 가장 마지막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너희들 최종적인 구조가 되는데 너희가 예전부터 무엇을 계속 배워왔을 거냐면 선생님이 항등식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m의 값에 관계없이 막 이런 얘기 항상 많이 했었지. 그때 그거를 좀 더 심화시킨 개념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이런 거 가르쳤던 거 기억나? 쓰지 말고 잠깐 여기 봐봐. 여기가 만약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 식이 있고 여기가 만약에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 0 되어 있고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문자가 되어 있고 여기가 0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전체 식이 뭐가 되겠어? 라고 물으시면 x와 y에 관한 1차 식이기 때문에 이 전체 입장에서 이 도형은 뭐가 돼? 직선이 될 건데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보시면 k 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정할 수 없어. 따라서 얘를 어떻게 바라보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찾았냐면 얘가 0인 순간과 얘가 0인 순간을 잡아낸 뒤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봤던 거야. 이렇게 됐어. 그리고 잠깐 이런 것도 확인했었는데 만약에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시면 우리가 ax 플러스 by 더하기 c라고 놓고 k를 곱한 다음에 여기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뭐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이라고 갖다 집어넣고 0이야. 그러면 얘 역시 k가 뭔지 몰라서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오케이? 여기는 이 직선과 여기는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될 수도 있고
오케이? 만약 K가 이쪽이 아니라 여기에 갖다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냐면 X제곱과 Y제곱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K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붙어 있다고 한다면 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여기까지 하셨어? 그거의 가장 마지막 판이야. 내가 지금 대상이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두 원이 명시되어 있어. 걔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결과가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읽으시면 돼. 그래서 일단 여기 보이시는 두 원의 배치는 가로 안에 갖다 배치가 될 거야. 자, 여기 당연히 원의 방정식이 들어갈 테니까 여기가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갖다 쓸 수 있겠지. 자, 당연히 여기도 뭐가 들어오겠어라고 하시면 원이 들어올 테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을 갖다 쓰시면 되겠지. 너희가 보시기에 여기 보이시는 이 원과 여기 보이시는 이 원 두 개를 지나고 있는데 K 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명확하게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오케이? 근데 결과물의 차수를 한번 고민해 봤더니 잘 봐. 여기는 요놈의 XY 차수가 2차고 여기도 XY 차수가 2차야. 그리고 두 번째로 K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와 곱해져서 얘랑 정리하게 되면 분명한 것은 1 더하기 KX 제곱이 나올 것이고 1 더하기 KY 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뒤에는 관심이 없어. 얘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최고차의 X도 2차, Y도 2차가 된다 이해하셨어? 그리고 그 최고차 앞의 개수가 X나 Y가 일정하다는 뜻은 얘가 뭐가 그려질 것이다? 원이 그려지겠지. 단 K가 뭐가 되어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면 얘도 날아가고 얘도 날아갈 테니까 그때는 뭐가 결과로 남겠다? 직선이 남겠다 이해하시겠니? 따라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원의 방정식이다라는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자, 그런데 우리가 위치도 좀 파악하셔야 될 게 자, 여기 원이 하나 있었고 여기 원이 하나 있었다라고 합시다. 자, 당연히 두 원의 교점은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이 교점이겠지. 오케이? 자, 그럼 직선은 어떤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시면 아가들 생각 직선의 정의 자체가 두 점의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한 개밖에 안 나와. 이해하셨어? 얘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러시면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유일하게 나오게 될 거야. 근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X제곱과 Y제곱항이 살아남게 되기 때문에 걔는 직선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어? 걔는 원일 텐데 그 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그 원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원들 중에 하나가 탄생하는 거야. 이렇게 지나는 원일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지나는 원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가능해. 이 점과 이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잡고 있는 원이 될 수도 있겠다 이해하셨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찾느냐에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혹은 원 이런 말이 보였을 때 방정식 자체를 이렇게 세워놓고 접근하겠다라는 뜻인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생각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우리 이제 18-7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적용을 좀 시켜봅시다. 필수 17-8번 보세요. 자, 원을 하나 주셨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에 외접하고 라고 했어. 여기에 뭐 하신다고? 외접하신대. 자,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도 하나 주셨는데 3x 플러스 4y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9는 0이다 라고 하는 직선도 하나 주셨습니다. 자, 원에 외접하면서 직선에 접하는 원 중에 그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마지막은 또 한글로 하나 조건을 주셨는데 뭐냐면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아가들 볼래? 자, 내가 지금 조건을 몇 가지 쓸 수 있냐면 세 가지 쓸 수 있을 건데 하나는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부터 써보시면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 얼마냐가 핵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새끼 보소 여기 있는 이 원의 중심이 x축에 있으려면 y좌표는 반드시 뭐여야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a, 0이
중심이라 생각하자. 반지름 얼마인지 모르니까 R이라고 잠깐 놓을게. 오케이? 나는 중심과 반지름만 생각하게 되면 이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오케이? 자, 그 원의 방정식도 잠깐 표현해 보시면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의 완전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는 원방도 세울 수 있겠지.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조건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이 원과 이 직선이 접한대 라는 상황 하나와, 두 번째, 이 원과 이 원이 접한대 라는 상황 하나를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옛날부터 이건 정말 많이 했었어. 원과 직선이, 옛날부터가 아니라 저번 주구나, 저 며칠 전이구나. 원과 직선이 접한다. 뭐 하라? 물론 판별식 D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새끼 연립하기 위해서 Y는이라 정리하고 갖다 대입한 다음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이다. 이거 써도 괜찮은데 선생님 분명히 얘기하지만 대수는 식을 정리하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다잉. 뭔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내가 굳이 이걸 판별식 D를 써야겠다 생각하면 약간 좀 변태야. 아시겠니? 난 뭔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제정신인 거냐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다. 이해하셨어? 자,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항상 그림에서 생각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이 직선과 접한다라는 뜻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일치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고식부터 좀 정리해 보시면 x 앞에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16이어서 루트 25 하나 나왔을 거고, 자, 절대값 쓴 다음에 a, 0을 직선에 갖다 대입하시니까 3a-19의 절대값이 나올 거고, 그게 뭐가 된다? 반지름 r이 된다는 식이 하나 나오잖아. 여기까지 됐어. 자, 두 번째가 여기는 2원과 여기는 2원이 이제 외접한다라는 상황이 오늘 배운 거잖아. 두 원의 위치 관계에 의해서 두 원이 외접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이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그려보는 거란다. 아시겠어? 물론 뭐 처음에 너희가 강의를 처음 듣고 아직까지 머릿속에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으면 그럴 때는 강의를 다시 들어보는 것도 좋은데, 너희가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그려보면서 생각을 시작하는 거야. 봐봐, 가들.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원이 또 이렇게 하나 접하고 있다는 상황 아니겠어? 그러면 원은 중심이 항상 첫 번째 시작이란 말이야.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가 어떨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된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이 얼마야? 0,0이고 여기는 이 원의 중심은 얼마야? a,0이잖아. 오케이?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a제곱의 루트 씌운 게 된다 이해하시겠어? 당연히 얼마입니까? 하시면 절대값 a지 뭐. 됐냐? 오케이? 그게 뭐와 같아져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 문제에서 정확하게 외접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의 합이야. 만약에 내접한다고 했으면 반지름의 차라는 것도 같이 좀 떠올리셔. 아시겠냐? 자, 그럼 얘 반지름은 1일 것이고 얘 반지름은 r이니까 1과 r을 더한 값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자, 절대값 3a-19의 절대값은 루트 25는 5니까 5r이 된다는 식 하나 봐. 오케이? 자, 두 번째, 우리가 절대값 a가 뭐가 된다? 1 플러스 r이 된다는 두 가지 식이 나오니까 이 두 식 연립함으로써 구해질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아가들아,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분리하면 되겠냐라고 물으시면 당연하게도 그냥 꺼내고 그거 바꿔 꺼내면 돼. 절대값 있는 식 아직까지 낯설면 안 된다. 오케이? 따라서 3a-19는 5r입니다라는 식 하나와 두 번째 3a-19는 마이너스 5r입니다라는 식 하나로 꺼내시겠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역시 a하고 1 플러스 r이다. 둘 다 그냥 꺼내는 거 나와. 두 번째는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이다라는 식으로 꺼내면 되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립, 이렇게 연립하시면 될 텐데 여기까지 됐음. 오케이? 생각 한번 해봐. 물론 이걸 경험을 통해서 계산을 해낼 수도 있긴 한데, 오케이? 우리 이 생각만 해보라고. 절대값 a가
스몰 a라는 식과 절대값 b가 스몰 b라는 식 두 개를 연립하려 해. 오케이? 아까 얘부터 꺼내보면 절대값 나지 a는 스몰 a다, 나지 a는 마이너스 스몰 a다라는 식 하나. 여기 있는 요놈은 나지 b는 스몰 b다. 그 다음에 나지 b는 마이너스 b라는 식 하나일 거 아니야. 그지? 얘네들 연립하다 보면 꼭 4개의 식을 다 연립하지 않아도 될 때도 있답니다. 만약에 불안하시면 4개 다 하셔도 상관없단다. 오케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할 때와 여기 있는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할 때, 여기 있는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할 때, 여기 있는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한 게 총 4가지인데 만약에 얘네들을 연립해갖고 부호를 바꿨다고 하는 상황이 뒤집혀서 똑같은 상황이 될 때가 있다면 굳이 연립할 필요는 없단다. 이해하시겠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연립하고 이렇게 연립할 때의 상황을 체크해 보시면 얘네들 다 할 것인지 아니면 3개만 해도 될 것인지가 판단이 된다고. 이해하시겠어? 아까도 이거 볼래? 여기 있는 요 상황과 여기 있는 요 상황을 봤더니 여기 있는 요 상황과 여기 있는 요 식 정리해봤더니 3a 마이너스 19는 마이너스 5r이라고 하는 식 하나와 a는 1 플러스 r이라는 식 하나를 연립하시래. 두 번째, 여기 있는 요 식과 여기 있는 요 식을 연립해봤더니 3a 마이너스 19는 5r이라고 하는 식과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이라는 상황을 연립하시면 된대.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아이쿠 이 새끼는 연립 다 해야겠다. 그치? 요거 보이시니?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부호를 반대로 바꿨을 때 갖다 대입했더니 만약에 그 상황이 똑같아져 버리면 굳이 두 번 풀 필요가 없는 건데 얘 같은 경우 지금 a의 값을 바꾼다고 해서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의 상황이 지금 다른 식의 상황이네. 이해하셨어?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4개를 다 연립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리고 그 뒤로 나타나는 뭐 이런 상황들이야. 굉장히 간단한 1차 반전식 상황이니까 연립하는 데까지 별 문제 없을 거라 믿을게.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가서 알값 구하시고 반지름과 중심 구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아, 요거 얘기 안 했구나. 그래서 4개 다 구해봤더니요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할게요. 이 문제가 이런 함정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어떤 함정이 숨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뭡니까?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초기에 보고 생각해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1이라고 하는 원이죠. 두 번째는 중심이 x축에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직선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9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얘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럼 봐보세요. 이 원은 분명히 이렇게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는 이 직선은 어떻게 있을 거냐면 x좌표는 3분의 19이고 y좌표는 4분의 19이니까 둘 다 양수인 건 분명해서 이렇게 지나겠죠.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는 3분의 19고요.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는 4분의 19인 상황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재밌는 거 하나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내가 지금 찾는 원은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면서 이 직선과 이 원에 동시에 접해야 되거든. 오케이? 원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게 가능해요. 또 여기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곳에서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순간 얘는 절대 이 원과 만날 수가 없다. 이해하시겠어? 재밌는 게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원의 중심이 A인데 그 A가 3분의 19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무조건 얘는 3분의 19보단 작아야 이 원과 이 직선이 동시 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요 상황에서 오케이? 얘도 두 가지 케이스, 얘도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3a-19가 무조건 무슨 수야? a가 3분의 19보다 작다는 것은 3a 플러스 19가 무조건 무슨 수란 걸 의미해? 갖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렇죠.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음수란 게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새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불가능해요. 결국에 나는 두 가지 케이스만 따지시면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갖고 총 4가지 케이스를 따지지 않고
두 가지 케이스의 결과값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 원 하나랑 이렇게 생긴 원 하나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 그려보셔야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꼭 반드시 그려보는 연습하시기 바래요. 자, 18-8번 갑시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라고 하는 말 보이시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라는 말이 보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아까 전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식을 사용할 거야. 자, 그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는 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그리고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원이 있던데,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직선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구해달라고 했고, 그 직선 하나는 x 플러스 y는 4다라고 하는 직선이래요. 그 문제를 읽자마자 어디가 제일 눈에 확 띄어야 되냐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라고 하는 말이 눈에 확 띄어야 돼.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라고 하는 문제 조건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됐다 많이 하냐면 이 두 원을 연립할 때가 되게 많아. 연립하기 좋게 생겼다고 생각해서. 근데 너희가 지금 상상만으로도 아시겠지만 두 원을 직선을 연립하게 되면은 실제로 두 원의 교점이 구해지는 게 아니라, 오케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구해져 보통. 그러니까 이 직선을 다시 또 저 원에 또 갖다 연립한 다음에 실제로 그 점과 그 점을 구해내는 게 아예 불가능하면 포기하기가 빠른데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아 또. 그러니까 구하려고 맘만 먹으면 교점을 구할 수는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교점을 근선과 함께 구해내기 시작하는데 그걸 너희한테 원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정말 쓸데없는 시간 낭비란 말이야. 이 말 아시겠어? 따라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라는 말이 보였을 때 제발 부탁인데 연립하면 진짜 좀 무슨 말인지 아셨니? 연립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식을 찾아내셔야 되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또는 직선의 방정식을 스스로 써내려가셔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원을 가지고 여기다 원 하나 배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원 하나 배치할 것이고 그 앞에 k값 곱해서 더해주겠다, 이 식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오케이? 너희들 마지막 고민은 이거란다. k를 갖고 있는, k를 곱해줄 놈을 두 원 중 누구를 해야지? 라는 게 마지막 고민인 거지. 보편적으로는 어떤 놈이 좀 더 k를 갖고 있는 놈이랑 편하냐면, 만약에 여기는 이 놈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우리 이거 전개할 때 k값 일일이 다 곱해줘야 되거든? 상대적으로 많이 귀찮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게 생긴 놈을 갖다 써주는 게 유리하단다. 그래서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라고 갖다 쓸 거고, 자, 당연히 이쪽에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나머지의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4라고 갖다 쓰시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는 연습 좀 하셔. 여기는 이 원과 여기는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k값은 마이너스 1일 수도 없단다.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생겨먹은 이 원님이, 이 결과가 원이잖아 지금. 이 원이 어떤 직선과 x 플러스 y는 살아가는 요 직선과 뭐 한다? 접한다 라는 상황인 거야 지금. 여기까지 하셨어? 오케이? 자, 그럼 아가들아 상황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떠오르시고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뜻은 뭐가 된다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는 의미라고. 따라서 난 여기 있는 이 원을 정리하셔서 뭘 구하는 게 목적인 거냐면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된다 하셨어. 그럼 아가도 생각해봐. 여기 있는 k 하나씩 곱해서 정리해 보셨더니 1 더하기 k x제곱 나올 것이고 1 더하기 k y제곱 하나 나오실 것이고 마이너스 2x 아이쿠야 미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그 다음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k라고 하는 식과 만나서 0이 될 거라고.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난 2월에 뭘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중심과 반지름이요. 그럼 중심을 알고 싶으니까 여기는 이 새끼와 여기는 이 새끼가 만나야 되겠지? 오케이? 조금 복잡하지만 신경 조금만 써봐. K 플러스 1을 나눠줘야 된다 이 아시겠어? 마가들아, K 플러스를 나누고 나니까 남는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일 것이고 1차 시합의 개수는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4X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4Y가 나올 것이고 마지막으로 K 플러스 1분의 플러스 4를 묶어내시니까 1 마이너스 K가 남겠다까지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됐음. 자, 여기는 이 식에서 X제곱과 1차 식의 값만 가지고 완전제곱씩 묶었더니 자, X제곱은 X 될 것이고 1차 시합의 개수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K 플러스 1분의 2의 완전제곱 나오시겠지. 자, 마찬가지로 Y제곱도 Y제곱이랑 Y가랑 1차 시합의 개수 가지고 정리하실 거니까 Y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2의 완전제곱 나오시겠지. 자, 거기는 그 새끼 이제 넘겨서 정리를 좀 합시다. 이 상수값 넘어갔더니 K 플러스 1분의 여기다 마이너스 보충하시면 4 곱하기 K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얘 제곱한 거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은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분의 오케이. 자, 분자의 값은 4죠. 오케이. 근데 그게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여기서도 한 번 나올 거니까 얼마로 쓰면 돼? 8이라 쓰면 되겠다 이해하셨어? 됐습니까? 그럼 아가들아 보시는 바와 같이 중심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은 K 플러스 1분의 2, K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써준 게 중심. 반지름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 루트 씌운 값일 텐데 오른쪽 우변 조금만 더 정리해 보시면 통분 가능하다는 거 보실 거야. 그래서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분의 여기다 K 플러스 하나 더 곱하시게 되면 4K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8 더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시겠지. 이해하셨습니까? 됐시요? 통분했다. 당황하지 마라. 여기는 요 새끼 여기는 요 새끼 곱하기 K 플러스 1만 곱한 거야. 그러니까 K 플러스 1만 곱하게 되면 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4K제곱 마이너스 4가 플러스 8가 만나서 플러스 4. 이해하셨어? 여기에 루트 씌운 게 반지름. 자, 저는요 여기 있는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구할 겁니다. 됐음.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얼마 됩니까? 하시면 x 앞에 개수의 제곱이니까 2분의 절대값. 얘하고 더한 값을 4로 빼라는 거니까 K 플러스 1분의 4에서 4를 빼는 값의 절대값이겠죠. 그게 반지름인 얘와 같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시요? 아가들 뭐 하면 정리되겠냐? 여기는 요식 뭐 하면 정리되겠어? 일단 절대값은 통분합시다. 통분하셨더니 K 플러스 1일 거고요. 자, 여기는 4 그대로 있고 여기는 4,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남아요? 마이너스 4K만 남을 겁니다. 됐어요? 오른쪽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러시면 분모는 일단 빠져나온 거 가능하잖아요. 절대값 K 플러스 1로. 우리가 루트 제곱식 만나게 되면 분모 분자 루트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 다들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K 플러스 1의 제곱의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절대값 K 플러스 1과 동일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린 상태에서 분자를 보시면 루트 4 곱하기 K제곱 플러스 1 나온다까지 이해하셨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도 절대값으로 분리시키는 게 가능하죠. 분모 분자.
어차피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계속 오고 있는 거니까 양변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은 없어지게 돼요. 이해하셨습니다. 그냥 빠르게 양변 제곱합시다. 여기 제곱하시니까 16K 제곱일 것이고요. 여기 제곱하시니까 4K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 12K 제곱은 4고요. 따라서 K 제곱은 3분의 1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되십니까? K 값이 얼마예요? 라고 하시면 K 값은 풀만 루트 3분의 1일 테니까 어이쿠 맞냐 지금? 어디? 아 어쩐지 이씨 답이 막판에 이상하게 나왔다. 얘 어디 갔어요? 곱해줘야죠. 어쩐지 답이 마지막 막판에 이상하게 나왔어. 루트 2 곱해주니까 여기 8 돼야죠. 그죠? 예. 따라서 여기 제곱하시면 얘는 16K 제곱은 그대로 맞고요. 여기가 얼마 되냐면 8K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K 제곱은 얼마야? 1이네요. 따라서 K 값은 풀마 1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되십니까? 맞냐? 예, 맞아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맨 처음 왔을 때 K 값이 뭐일 수 없다? 마이너스일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K 값은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그렇죠. 플러스 1이라고 갖다 쓰시고 원방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계산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충분히 계산 가능한 거니까 꼭 풀어보세요. 됐죠?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쉽시다. 안 춥냐? 그지? 내가 이렇게 추우면 보통 되게 추운 건데? 니 먹고 누가 엄청하니? 아, 송하쌤 이제 우리 에어컨도 만지지 말래? 리모컨도 만지지 말래? 이런 악독한. 응? 아, 그래? 여러분, 국어원장님이 이렇게 악독합니다, 여러분. 자, 18-9번 하나만 풀고 에어컨 끄고 합시다. 조금만 참아요. 두 원의 교점을 PQ라고 했을 때 선분 PQ의 길이를 최대로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두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주었냐면 x-3의 완전제곱 더하기 y-2의 완전제곱은 얼마시라? 4다라고 하는. 왜 자꾸 이렇게 던지고 그러세요? 두 번째 원은 x-k의 완전제곱 더하기 y의 완전제곱은 9다라고 하는 두 원이 이렇게 있대요. 이 두 원의 교점을 PQ라고 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내에서 이거 차이를 좀 느끼셔야 되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혹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문제 조건을 시작했다면 저는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가로 두 개 쳐놓고 K가 하나 묶어놓고 갖다 배치한 다음에 그걸 구하려 했을 거야. 그지? 근데 얘는 교점을 PQ라고 하재요. 얘들아, 교점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다시 한 번 말하면 교점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지만 문제에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순간은 되게 드뭅니다. 내가 말한 드물 정도는 너희한테 물어볼 일이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PQ를 직접 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을 때는 항상 뭔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그려보면서 생각하셔야 돼. 생각. 여기는 이 원을 그리는 건 별 문제가 없잖아요. 중심이 3,2고 반지름이 2니까. 그죠? 그래서 저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한 칸, 두 칸,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별 문제가 없죠. 됐어요? 두 번째, 이 원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 원은 중심의 X좌표는 K이고 Y좌표는 0이야. 나는 뜻은 여기 어딘가에 있는 이 Y축 위에 중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원이다. 이해하시겠어? 반지름은 3인 상태.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두 원의 교점은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 상태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얘기한 거냐면 PQ의 길이를 최대로 하는 상수 K값. PQ의 길이를 최대로 하는 이게 어떻게 최대가 될지라는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 교점과 여기는 이 교점의 좌표를 직접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간다. 내가 지금 여기는 이 교점과 여기는 이 교점 구한다고?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한다. 구한다고? 아니라고 얘들아. 교점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 자꾸. 그러니까 선생님,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잖아요. 알아. 그 직선의 방식 구하면 여기다 갖다 대입한 다음에 교점 구할 수 있잖아요. 안다니까. 근데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를 구하려 출발하는 순간 망한 거야. 저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출발하는 순간 망한 거라고. 아시겠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야. 하나의 원의 중심, 하나의 원은 반지름이 2고 하나의 원은 반지름이 3인데 만약에 큰 원이 이렇게 있어. 이게 반지름이 3인 원이야. 작은 원이 어떻게 있어야 PQ의 길이가 최대가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만약에 작은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가 PQ지. 얘네가 좀 더 가까워졌어. 여기가 PQ지.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언제 최대가 될까라고 생각해보시면 빨간색 원에 뭐가 됐을 때? 그렇지. 지름이 됐을 때라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 원이 이렇게 지나고 이 P라고 하는 점과 Q라고 하는 점이 정확하게 빨간색 원에 뭐가 된다? 지름이 된다고. 지름. 됐어? 하나 더 생각해야 되더라. 잘 봐. 지름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시면 선생님 처음에 원을 알려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름은 중심을 지나는 현이었어. 오케이? 어딜 지나야 한다고? 중심을 지나야 한다고. 이 현은 뭐야? 라고 생각해보시면 이 현은 두 원의 공통현이라는 거잖아.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썼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아봤더니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잡아내는 거야. 이해하셨냐? 그러면 아가들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물론 아까처럼 이렇게 써봐도 괜찮겠지만 원 갖다 집어넣고 얘가 뭐가 되길 바라는 거야? 직선이 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K값이 얼마일 때만 유일하게 직선이 됐어? 마이너스 1일 때만 유일하게 직선이 됐다 이해하셨어? 따라서 그냥 얘하고 얘를 뭐 해버리면 그만인 거야? 빼버리면 그만인 거야. 이해하시겠니? 자, 그래서 두 원을 뺐단다. 두 원의 방정식을 빼버리게 되니까 아래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 뺄게. x제곱 날아갈 것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2k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2k 여기 플러스 6이니까 6 마이너스 2k x가 하나 남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k제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9가 마이너스 9가 되겠다 이해하셨어? 여기서 얘 빼게 되면 여기서 플러스 4k가 뭐야? 내 거야? 나 뭔 소린가 했네. 뭐 요즘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따라서 알람을 맞춰놓은 겁니까? 뺐더니 얼마 남습니까? 4y가 남으실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남겠죠. 그리고 9에서 4 빼게 되면 5 남는다까지 하셨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얘가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아가들 K값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주목하는 문자와 주목하는 문자를 X하고 Y라고 보시게 되면 얘는 뭐야? X와 Y가 몇 차식이야? 1차식이란다. 그리고 X에 Y에 관한 1차식이라는 말뜻은 X와 Y에 관한 1차식이라는 말뜻은 얘는 뭐야? 직선이란 얘기야. 이해하셨어? 그 직선이 무슨 직선이야?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오케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하시면은 중심을 지나길 바라는 상황이야. 근데 아무 중심이나 막 지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중심을 지나야만 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야만 되는 상황인 거야. 이해하셨어? 여기서 작은 원이 얘였었으니까 얼마를 지난다고? 3,2를 지나야만 한다고. 이해하셨냐? 그래서 x 자리에 3, y 자리에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 식은요 3 집어넣었으니까 6, 3, 18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6k 그 다음에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8 마이너스 4는 5다라고 하는 k에 관한 2차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k에 관한 2차식은 너희가 풀 수 있겠지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K 값 잡아내시면 답이 2, 나오게 됩니다. 되십니까? 자, 자체 방식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가보도록 합시다.